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도 바람피는 상대와 연애하고 싶지 않죠. 누군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고민 게시판을 우연히 보았는데 가끔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사실상 가장 흔한 스토리는 20대 여성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연상의 남성에게 다가와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회의를 털어놓으며 희망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소유하지 못할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고민하며 혼자 가슴 아픈 채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구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권태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매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흔들림은 멈추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불완전함 때문에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이 아플 때 결혼한 여성들은 육두문자를 퍼붓으며 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마도 바람 부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받은 상처는 육두문자를 인터넷 댓글에 달아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아내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상처를 받고 신뢰가 무너지며 배신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부처가 아닌 한수년간의 심리치료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넘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의심과 불안에 시달려야 하며 성적으로 악용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의문이 들고 내로남불이냐 아니면 로맨스냐, 누가 한다면 불륜인지에 따라 맥락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살인적인 사랑은 무처녀들과 아내들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여성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외도를 저지른다면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일한 여성인 며느리의 입장은 어떨지 상상해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느 쪽을 도와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혼 시절부터 결혼에 대해 좀 개방적이었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끌렸고 경험 많은 남자를 선호했습니다. 이 특이한 취향으로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시어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모두 순종이들만 있어서 재미가 없다고 말이죠. 전 그와 닮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랑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다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날 숨쉬게 했어요. 결합키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날 갖고 남산에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아, 재미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얼굴, 몸매 그리고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까지 모두 갖춘 그녀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카사노바지만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남자, 대단하다. 누가 장시연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 궁금하다. 그때만 해도 저는 여자 카사노바처럼 저한테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었다. 가끔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일부러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왜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냥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자기 너무 쉬워 뭐라고 자기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그래, 난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는 그래서 안 된다고. 너무 재미없잖아. 사람이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매력도 있어야지. 야, 너 딴 놈 생겼냐? 방금 뭐랬어? 딴 놈 생겼냐고? 양다리 걸치다가 내가 별로니까 지금 뻥거리는 게 아니야. 얘야, 나도 룰이 있는데. 양다리 걸치는 연놈치고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봤거든. 난 좀 나쁜 남자에 끌리는 건 있지만 양다리는 안 걸쳐. 사귀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해. 그런데
내가 실제로 다리를 양에 걸쳤다는 말인가요? 정말이지. 누가 누굴 만나면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하나의 사람만을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저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다리라니, 남자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저는 여러 남자를 만나고 걸어왔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고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바에서 칵테일을 한 잔 마시고 있었죠. 그때 혼자 오셨나요? 가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서요. 왜 그러신가요? 그쪽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날이면 다 받아들이겠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럼 좋아요.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10명이면 10명, 모든 남자들이 나를 구애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남자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나를 놓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뒤 그 남자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정말로 너무 달콤한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오빠, 애인 있어요. 오빠, 너는 볼매야? 볼수록 매력적이야. 오빠, 나랑 사귈래? 오빠, 오늘 쓸 것은 내가 내야 해요. 내일은 날 와요. 그 남자를 둘러싼 여자들은 정말 홀린 듯이 그에게 마음을 뺏기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어요. 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남자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여자들이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 남자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세로 모든 여자들에게 미소 지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웃음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그가 여자들과 헤어질 때의 솜씨는 정말 놀랍기도 했어요. 남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과 계속 놀고 싶다며 말했죠. 정말 혼자 놓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남자가 다시 다가올 줄 예상치 못했어요. 아직 혼자인가요?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혼자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좀 이상한데 출근 아직 여자들과 웃음판이 벌어졌던데 계속하시지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여자들이 좋아서 하는 행동처럼 보이나요? 나는 계속 당신만 봤는데 뭐라고요? 자, 이거 내 번호예요. 내게 궁금해했나 봐요. 당신은 이 번호를 기억하고 전화를 걸 것 같네요. 그럼 넌 오늘 좀 피곤해서 잘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저런 남자의 연애 기술로 마음을 사로잡길 바랐고 그 남자는 제가 찾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예감이 맞았어. 그 남자는 내 번호를 모르니까 전화해 볼 수 없고 선택은 저에게만 달렸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었죠. 전화를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안 하면 궁금해서 못 참는데. 아, 정말이지. 이 남자가 계속해서 마음을 흔드는 게 골치 아팠어요. 결국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만났죠. 생각보다 연락을 빨리 했나요? 번호를 받았으면 예상한 대로 만나봐야죠. 번호만으로는 안 끝나겠죠? 무슨 이야기예요? 장시현 씨, 당신 나한테 홀딱 빠질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압도당했고 내가 찾아왔던 이상형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끌고 시작한 뜨거운 연애를 즐겼고 이 남자는 정말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특별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빠. 너무 바빠서 약간 왜 나를 보고 싶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끝이야. 나 지금 내 회사 앞에 있거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야. 어떠세요?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날 그는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 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어. 그리고 그는 귓속말로 이야기했어. 시간이 있으면 나랑 결혼할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어. 모르게 예라고 대답했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남자에 대해 모르고서는 안 됐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면 그의 직업, 경제력,
가족 관계 등등을 알아봤을 텐데.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나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었거든. 우리는 결혼을 했고 나는 이제야 내게 정착할 한 남자를 만난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기쁜 마음도 함께해. 그의 아내가 되었어?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 하나님의 권리. 이 소설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집안의 며느리로서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가의 준비가 어느 정도 마쳐져 있었고 어머니에게 잘 부탁을 드리며 행복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혼인신고를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서서히 시작하면 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발언에 의문이 들었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떤 것이 있나 싶어 하자 남편은 그냥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알게 될 문제라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는 그런 것은 끝났고 그 여자와의 법적인 문제가 이미 끝났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하지 않고 숨겼던 점에 대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실 것 같지만 나는 고백할 수 있어? 결혼 전 내 오픈마인드, 내가 이해해줄 거 여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어. 그러나 아야 안 했다면 이해됐을 텐데. 그런데 결혼한 후에 말해줄 때가 어디 있어. 멀어지는 건 또 싫어. 당신 정말 사랑해. 결혼 전에 이혼했던 일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이야 바람막이 겟했는데 어머님이 왜 말 안 해? 저는 오빠가 이혼한 거 생각도 못했어. 정말 나는 오빠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팩트를 알아야겠어. 요래 두 사람이 여기 새잠사 나누다 카테란 하생. 나도 세부 사항은 잘 모르지만 희재에게 물어본 결과 그냥 성격 차이였다고 한다. 결혼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고 이혼 과정도 조용했다. 희재는 긍정적인 성격이라 이혼 후에도 밝게 지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마음 편치 않아 하는 것을 알았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지만 시연이를 만난 후 희재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 보였다. 너를 만나고 희재가 편안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시연이를 우리 희재의 파트너로 생각했다. 내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상한 일을 물어보면 희재가 과거를 말해야 하는 꼴이 될까 봐 말을 못 걸었다. 어머니, 시연아, 정말 너희에게 좋은 어머니로 남고 싶다.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는 게 내 평생의 소망이야. 시연아,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니까 희재와 잘 어울릴 거라 믿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들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은 이해했다. 또 나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계속 생각하지 말자는 게 좋겠다. 남편과 이혼한 사실 이후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신혼 시절에는 매일 칼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보내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서 단둘이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원히 이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시윤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더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더 일찍 귀국하려고 했지만 바빴습니다. 아니야, 바쁜데 뭘 그래? 지금 어디야? 아빠를 보러 갔다가 모레쯤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일단 근처에서 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천하의 장시연을 꼼짝 못하게 만든 남자가 누구야? 안 그래도 소개시켜주려고 약속 잡으려고 했어. 너가 서울로 오면 내가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줄게. 당연하지. 그럼 금요일은 어때? 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다음 날이 주말이니까 만나기 좋을 것 같다. 좋아, 그래. 그럼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남겨줘. 난 그때 맞출게. 나와 어릴 적부터 친한 베스트 프렌드인 세라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로 미국에서 일한 후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친구가 온다는 소식에 기뻤고 남편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자. 응, 내 친구 세라를 알지? 내가 말했던 대로. 베푼의 남자친구가 있지? 아니면 미국인 남자친구랑 만나다가 헤어졌대. 둘째 친구 진짜 괜찮은 애인을 만났다고. 정말 당신 베푸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법이니까. 그렇게 말이야. 어떻게 예쁘게 꾸미냐. 그럼 금요일 오후에 시간을 꼭 비우라고. 알겠지? 전 그날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해주러 손꼽아 기대했었어. 그리고 만날 날 나와 남편은 약속 장소로 나갔고 5년 만에 세라를 만났어. 시원아, 세라야. 우리 먼 거리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를 너무 그리워했기에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기뻐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 어머, 정신 좀 차려봐.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야? 세라야, 안녕. 우리 남편엔 많이 들었어. 유희재라고 하던데. 네, 나도 많이 들었어. 박세라야. 그런데 남편이 세라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왜 저럴까 생각했지만 다시 표정을 바로잡고 우리 셋은 식사를 했어. 진짜 좋은 여자 만났어. 알아? 내 베프 시연이 남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네, 그런데 문제의 좋은 여자에 대한 마음과 그녀의 인기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세라 씨 같은 사람에게는 호수같이 깊고 빛나는 눈을 보지 못하면 알기 어려워요. 남편이 그것을 한 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네, 세라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솔직하고 친절한 남편은 그녀를 더 칭찬하고 더 좋게 보게 될 거예요. 세라 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도울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꼭 연락 주세요. 시연아, 지금 나는 제2호텔에 있어. 시간 될 때 꼭 놀러와. 알았지? 그럴 참 집 보러 다니고 싶었지? 나랑 같이 보러 다니자. 집 보러 다니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더 이야기하자. 알겠어.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택시 온유. 택시. 남편은 세라를 위해 택시를 잡아줬어. 그런데 남편 행동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제2호텔 주위 차비요. 그리고 최대한 조심히 안전하게 모셔다 주세요. 세라 씨, 제가 택시차 넘버 사진으로 찍었으니까 도착하면 나한테든 아니면 시연이한테 문자 주세요. 걱정되니까.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그렇게 세라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 하지만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당신이 친구 만나서 좋으니까 나도 기분 좋은 거지. 근데 아까 세라한테 너무 오버한 거 아닐까? 눈이 아기랑 택시까지 그렇게 잡아주고 택시 번호까지 찍는 거 쓰라고. 불편하지 않았을까 해서. 자기 친구니까 그랬지? 아무한테나 그러나. 당신은 처음에는 모든 여성에 대해 관대했지만 그녀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남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친구들에게 너무 친절하다는 것을 보면서 조금 과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다른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은 하루 이틀, 나흘까지 매일 야근해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늦게 돌아왔네. 너 왜 늦었어? 업무가 많았나? 술 마시러 갔었어. 난 데리러 갈까? 아니야, 대리를 불러서 가면 돼. 신경 쓰지 말고 잘 알았어. 그는 매일 같은 소리였다. 그는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기다리는데 지쳐서 자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몇 일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드디어 밤 12시를 넘기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 오랜만이네.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나는 것도 못 봐. 나는 당신의 얼굴을 몇 일 만에 보는 줄 알아? 이런 지랄 났네. 미친년아. 너 뭐라고 했어? 나 혼잣말이야. 내게 욕설 말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피곤해. 잘래. 남편은 제가 화난 것도 모른 채
바로 샤워실로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 향기, 내가 아는 향수 냄새인데 전 남편의 와이셔츠를 가만히 코에 대고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친구 세라와 저만 하는 그 향기. 세라가 매일 쓰던 그 향수 냄새였습니다. 전 설마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남편의 옷가지를 세탁기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더럽고 역겨운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내 친구랑 만나고 있는 거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전 그날 밤 정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절 괴롭혔습니다. 전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긴 된 거 맞아. 그건 아니지만 전 분명히 알아요. 그 향기, 제가 아는 향기예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요즘 희재가 늦게 들어온다고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까? 시연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희재야, 너는 잘 살펴봐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마음을 열면 좋겠어. 만약 맞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2번이나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돼. 시연아, 좀 더 희재를 돌봐줘. 그런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때때로 그런 말을 했어? 하늘이 2개라고 말했지. 난 절대 다시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시어머니도 그 마음이었어. 나는 한 번 더 생각했었지만 마음이 편해졌어. 다음 날 나는 친구가 있는 호텔로 갔어. 왜 그래? 언제든 오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 맞았지. 일단 들어와. 친구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어. 난 정말 친구에게 그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정말 내 남편과 만날 거라면 말해줘. 정신이 없어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 건배. 우리 둘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야. 너 요즘 외롭지 않아? 전에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외롭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가닥이 빡빡했었나 봐.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해. 그 말을 들으니 뭔가 화가 나더군. 나도 모르게 술을 벌컥벌컥 마셨어. 그런데 마신 술이 외국에서 가져온 고품질 위스키였는데 내 주량보다 많이 마시고 결국 취해서 잤어. 시연아, 여보세요. 난 지금 호텔에 거의 다 왔어. 아이스크림이랑 콜라랑 더 필요한 거 있어? 아이스크림이랑 콜라 말고 술 깨우는 음료 사와. 너가 금방 올라갈 테니까 빨리 와 볼라오렴. 혹시 누가 따님 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느금느금 올려봐. 지연이 한번 잠들면 탱크가 와도 몰라 스릴이 있잖아. 남편은 친구의 호텔방으로 들어왔고 취한 절 옆에 둔 채 둘은 서로를 치켜 섞으며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눈을 떴는데 취해 있는 절은 바닥에 내버려둔 채 남편과 친구는 침대에서 발가벗은 채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제 친구와 남편이 서로를 쪽쪽거리며 온갖 더러운 행동을 나약한 눈으로 버젓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키스해줘. 어디가 가장 좋을까? 간지러워, 자기야. 나를 지켜보는 것 알았어? 그리고 둔 연놈을 바라볼 때까지 전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친구가 진짜 더러웠어. 이러한 미친 둘러싸임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이스 버킷에 있는 얼음을 그대로 둔 연놈에게 뿌려버렸어요. 돌겠네. 진짜야. 왜 깨? 술을 마셨으면 그냥 자지. 왜 이딴 짓을 하니? 당신, 그것이 나에게 할 소리야. 그냥 자게 생겼어. 머리가 아팠을 일이 없었잖아.
너 내가 내 친구와 침대를 뒹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 그런데 보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넌 지옥으로 추락한 거야? 어떻게 발등을 찍어서 정말 환장한 사람인지 너 깔끔하게 머리에 얼음 버킷들 진짜를 주기 시작했고 남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렸어. 자기야, 괜찮아, 이라고 말하면서 보라고 진짜 죽고 싶어. 왜 아프게 할 거지? 진짜 여기에 발질되게 하고 싶지만 두 번째 하면 이 길에는 끝이 없어. 나 오늘 너 지켜줄 거야. 대신 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사라져. 넌 미치광이야. 너 죽더라도 우리 이혼 안 되다고. 그래서 왜 나랑 있으면서 너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적 없어. 그럴 땐 지각한다. 내가 이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멱살을 계속 위협하는 말을 했어? 그땐 윤으로 약간 위자료 생각이 든 거 아냐? 바이바이, 미친 여자야. 진정으로 비참하고 치욕스러웠어. 정말 저 사랑한 나의 남편이 악마로 되어버렸어. 내 친구는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방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 호텔방을 떠나 울면서 떠났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나의 어머니에게 털어놨어요. 희재가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어머니는 정말 너가 우리 아들을 잘 잡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도 그냥 그 친구와 똑같았어.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너도 놓아주지 않겠다 라며 우는 것을 멈추라고 요청했어요. 어머니는 건물을 제게 주겠다고 하면서 남편과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며 그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건물을 내어주며 나는 말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예전에는 나를 너무 기뻐해줘서 자기 아들과 결혼해준 것에 감사했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낡은 물건을 던져주며 떠나라고 말한 게 생각났다.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의 말이 제게 큰 상처가 되었다. 이혼 후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남편, 아니 그놈은 세 번째 결혼을 바라봐라. 두 번째 부인과 가장 친한 친구와 가게 되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청첩장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그 인간과의 기억을 삭제하기로 했다. 1년 동안은 폐인처럼 살았다. 일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친정에 가기가 부끄러웠다. 1년이 지난 뒤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잘 살기로 결심했다. 먼저 위자료로 받은 건물을 찾아갔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근처 부동산에서 물었고 그 건물이 3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인이 언제 나타날까 했을 때 아이들이 오셨네.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재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소문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였어.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니까 모텔도 현재 건물보다 30배 넘게 오를 것이라고. 부동산 아저씨 말대로 예전에는 그저 산업용 건물에 불과했던 것이 재개발되어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완전 황금 알 건물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100억을 넘는 건물의 주인이 되었고 좋은 차와 옷을 입는다고 그 무거운 쇠개로 집게를 달 수 없게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만큼 100%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 건물을 주게 된 걸까? 그래서 모질게 내쫓던 시어머니가 왜 내게 이 건물을 준 건지 궁금하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로 찾아가 보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보아도 시어머니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 머리칼도 하얗게 변하고 얼굴과 몸도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잊지 못했던 절에서 내쫓았던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기분이 더하긴 했지만
그저 건물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연인 줄 알았는데 시은이네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하더군요. 네, 오랫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픈 곳 없이 제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저로부터 쫓아내셨다니 왜 그랬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건물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려고 왔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지하철역도 생기게 될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언니,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아이고,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내 소식을 듣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아니, 어찌 된 일이죠? 시연아, 사실은 내가 당신을 5년 전 저절로 내쫓은 이유에 대해 말을 해드릴까요? 사실은 어머니가 전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 자식 바람기들에 화가 나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조용해지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파라만 피면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아이를 취업이라도 시켜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악마를 낳았어. 전 남편은 제 친구랑 미래를 즐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혼하자고 결심했다고 했어. 하지만 시은이가 정말 이혼해줄까? 내가 말하면 헤어지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일자리 문제나 계속 내게 반항하면 정말로 그냥 그 세상을 보내야겠어. 나는 너만을 사랑할 테니까. 그 여자, 이젠 싫어. 근데 이혼을 거부하고 버텨야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없애버리겠어. 그래, 우리 둘 다 행복해지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제 친구와 전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한다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해도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악마인 줄은. 그저 성격이 좀 신경질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그때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건 우리 미래를 향한 발전 가능성을 알고 난 뒤에 내게 준 거야, 시연아. 내 아들 덕분에 받은 상처가 건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내 소중한 아이. 이해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나는 그것조차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어. 나라는 친구를 바람피운다 해도 어머님께서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거든. 그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만 계속 생각하며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서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았어. 희재야, 결국 나는 친구와 재혼했어. 그리고 돈을 다 긁어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나 전 남편은 친구와 결혼한 뒤 패션 사업을 시작하려다 망치고 말았어. 모든 것이 친구 때문이라며 친구를 매일 학대했어. 그리고 사업을 너무 몰아붙여 삽에 빠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때문에 친구가 살해당해서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난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 싫어. 지연아,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 어찌할 수 없어. 너는 잘 살고 있겠지? 난 이 세상에서 속상할 때마다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버티고 있어. 왜냐하면 내 어머니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며 살아온 것이었거든. 그녀는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다행스러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내가 전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혼자 남아 계신 내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없었어. 그녀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 곁에 있어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내 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 처음 남편과 친구의 외도 사실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였어. 하지만 내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 지금도 매주 내 어머니를 꼭 찾아뵙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녀를 보면서 매일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은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어. 너무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